안녕하세요. 아래에 이어서 또 오늘 가정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열흘 동안 좀 바쁜 것도 조금 지나가고, 물론 지금도 많이 바쁩니다만은 그래도 틈을 내고 오늘 또 휴일이니까는 영상을 몇 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보이는 것은 남성 양피 점프입니다. 좀 시간이 조금 됐는 거지만은 나름대로 멋이 나는 그런 점프입니다. 자, 문제점은 이 카라입니다. 자, 분리해 놨습니다. 칼라에서 분리해 놨는데, 자, 영상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 카라의 테두리에 이 양피의 때가 조금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라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은, 밑에 쪽에 칼라는 깨끗하니까는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으면은 이 양피가 그대로 깨끗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이렇게 뒤집어가 되는 건 아니고, 카라에 이 위에 카라, 밑에 카라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이 카라를 다시 준비를 해서 카라를 다는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은 작업실로 들어가서 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 고객님은 이 카라 자체도 넓이가 넓다고 해서 조금 줄여달라고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느낌을 요즘 핏으로 이 카라를 카라명이 스텐 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라를 조금 줄여서 요즘 핏으로 원했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피 점프 말고도 이 카라를 수정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른 걸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류도 스웨이드 자켓 종류인데, 이 또한 카라를 분리해 놨습니다. 이 다른 종류지만 테일러 칼 형식인데, 이 부분은 더욱더 심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뒤집어서 작업하려고 준비를 했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워낙 아끼는 옷이라 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뒤집어서 카라를 작업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또 다시 두고, 카라를 지금 현재 이 카라 넓이가 이 정도 되니까는 지금 여기서 원래 카라 넓이니까 이 정도를 줄일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 넓이를, 자, 그러면은 완성이 되면은 카라가 원래는 이 정도 넓었는데 이렇게 줄일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 정도였습니다. 카라 넓이가. 근데 조금 줄여서, 자, 그러면은 양쪽의 넓이도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추어서 같이 표시, 이렇게 양쪽 끝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카라 넓이를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옷을 제작할 때를 보면은 카라를 이렇게 완성된 이 느낌에서 보면은 윗카라가 밑카라보다도 이 여유가 있고 넓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뭐 현장에서는 일본 용어로 쓰는 게 이제 소화리 시킨다 이런 뜻은 용어를 쓰는데, 그게 지금 윗카라가 만일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카라가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윗카라를, 밑에 카라보다 위에 카라를 여유를 이 정도로, 지금 이 보이는 이 접히는 이 정도의 느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카라가 이렇게 완성됐을 때 이 카라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없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러면은 이 카라를 지금 현재는 이렇게 똑같이 커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똑같이 커팅했습니다. 지금 카라를 여유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카라가 앞뒤가 바뀐 상태에서 여유해 줄 때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손바느질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유를 줘도 되는데, 지금은 이 제품이 가죽인 만큼 이 봉제 함유성 여유를 주는 방식을 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가 뒤집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여유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송곳으로 시침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보면은 이 밑에 부분이 이만큼 빠져나왔습니다. 밑에 컬러가.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다고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뒷부분도 이렇게. 자, 이렇게 다림질을 한번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 이 정도의 여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위쪽 카라가 많이 이렇게 여유가 남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 카라를 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도 사실은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거를 현장에서는 이 부분도 카라 이 셀을 많이 좀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여유를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된 거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 잘라내고 이제 카라를 붙이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림질. 자, 양피나 가죽 제품을 다림질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강목이나 이런 원단을 덮어서 한번 다림질을 해본 다음에 이게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나 하면 가공이 안 되는 거는 확 수축이 됩니다. 스팀이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끝부분에 한번 다림질을 해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여유를 주고 남은 부분을 잘라냅니다. 자, 다시 한번 카라를 달기 전에는 이 카라 끝을 양쪽을 확실히 맞춰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파란 표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붙이는 과정이죠. 이렇게. 그리고 중심은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붙이고 연중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자, 붙이는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가죽 점프는 양피라고 혼용료로 붙어 있지만은 이 가공을 조금 덜 해서 돈피만큼 그렇게 돈피 돼지 가죽처럼 두껍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겹이 되면은 바늘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는 조심해서 하시고, 지금은 지금 작업하는 거는 일반 본봉 미싱인데 조금 있다가는 가죽 미싱으로 가서 할 겁니다. 자, 우선 스타트 할 때 요 부분, 자, 요리 들고 여기서 지금 박습니다.
많이 해보시지 않는 분들은 많이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카라를 다시 뒤집어 달기 위해서는 이 끝부분에 스테치 이 정도는 터대야 됩니다. 내중에 다시 놓도록 하고. 자, 그리고 한 번만에 이 카라도 붙이는 게 아니고 몸판에 뒷중심 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라 끝부분 끝부분도 이렇게 카라 끝을 끝하고 이렇게 박음선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붙입니다. 왜 세 군데를 한 군데 중심 앞쪽 이렇게 왜 세 군데를 먼저 붙이냐면 일반 의류도 그렇지만 이 가죽 제품은 그냥 이래 한 번만 이렇게 달려오면 끝에 되면 거의 밀려 갖고 이 뒷중심 앞 잘 안 맞습니다. 밀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도 분배가 되기 어려운데 그냥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시침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가죽을 이래 카라를 뜯고 나니까 몸판이 좀 크니까는 전체적인 이 쇠도 잘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아까 뒷꼬리니까는 먼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는 자, 시침을 할 때도 몸판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한쪽으로 밀리면 어깨가 양쪽이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감을 내서 잘 박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이 어깨가 분명히 커져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박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몸판은 지금 약간 크니까 이 새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뒷중심까지 뒷중심을 이제 통과해서 앞쪽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걸로 자, 앞중심 시침을 해놓은 데까지. 가죽류는 한번 봉제를 하면은 구멍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 봉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침이 끝났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침만 했는 상태에서 봐도 위에 부분이 밑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접히면 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완성을 덜 된 상태지만은 이렇게 카라를 딱 잡아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은 붙이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카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에 카라, 특히 이거는 조직 원단이 일반 원단이 아니고 가죽류이기 때문에 여유가 위에 카라가 여유가 더욱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감하고 카라 부분하고 시침을 할 차례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시작한 양쪽에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꺼우니까는
조심하시고, 자, 윗부분에 처음 카라 시침을 여기에 몸판에 할 때처럼 한 번에 박지 마시고 또 뒷중심하고 안감하고 이렇게 또 붙입니다. 지금은 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카라 안쪽에 들어가고 이 끝부분도 한 번만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밀려갖고 끝에는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서 시침을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카라 끝부분하고 정확히 맞추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시침을 합니다. 자, 처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먼저 시침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간이 여기서 이제 맞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에 그냥 작업을 하면은 밀려서 정확한 포인트에 맞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스타트 처음부터. 이 부분도 안감이 약간 크니까 적절하게 이 부분이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거짓 맞다시피 하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뒷중심까지 도착. 또 앞쪽까지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앞쪽까지. 그리고 이제 뒤집는 과정만 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래처럼 고정. 이 어깨 패드도 원래처럼 고정시키고, 뒤집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자, 이제는 거짓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때가 묻은 부분 뒤쪽으로 오고 이 부분이 앞쪽으로 오고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될 과정은 이쪽 핀에 숨구멍을 막 굽고 양쪽에 이 부분 지프 양쪽에 스티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스티치 작업은 가죽 전용 미싱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도 그냥 작업을 하지 마시고 망치로 조금 두드려서 양쪽을 이렇게 만들어서 봉제 작업을 하는 게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 끝부분이 워낙 두꺼우니까 바늘이 또 부러질 염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죽 제품은 망치질을 계속하면 조금 얇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작업하고, 마무리를 작업을 하기 전에 또 여기서 박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한 4cm 가량 스티치 작업만 하면 마무리입니다. 양쪽에. 그런데 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스티치 작업을 바로 하다 보면 밑에 부분이 이 박음질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매듭을 짓지 않고 먼저 바늘을 꼽습니다. 실을
실을, 앞뒤 실을, 아래위 실을 이만큼 빼놓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미싱은 가죽 전용 미싱입니다. 원래 박음선대로 정확하게 박습니다. 자, 끝날 때도 매듭을 짓지 않고 이렇게 실을 10cm 가량 두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자, 위에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아래위 실을 조금 빼놓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할 부분에서 박음질을 합니다. 매듭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바늘을 꼽아서 위에 끝나는 부분까지 끝나는 부분에서도 실을 이렇게 뺍니다. 매듭을 짓지 말고. 자, 일단은 다시 가서 자, 바늘에 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스테이지 작업할 때는 밑에서 이렇게 바늘에 실을 빼 올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위에 실이 그냥 빠져나오고 밑에 실도 이렇게, 밑에 실에서 위 실을 당겨내면은 이렇게 실이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는 매듭을 짓지 않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실이 밑에 두 겹, 위에 두 겹, 밑에 두 겹렇습니다. 반대편도. 자, 실을 이렇게 당겨 봅니다. 위쪽에서, 여기가 위쪽입니다. 자, 이렇게 두 줄 나왔고, 또 밑에 실을 잡고 살짝 당겨 보면 위에 실이 이렇게 걸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 위에는 깨끗합니다. 밑에만 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굵은 실 스테치 하거나 이런 가죽류 아니면은 트렌치 코트 명품 이런 거를 스테치 마무리 작업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묶습니다. 이렇게 묶고 위에도 묶고 실을 조금 길게 둬야 되겠죠. 이렇게 묶고 자,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몇 번, 3번 정도 묶고 조금 이렇게 두고 자릅니다. 자르고 라이터로 이렇게 마무리 작업하는 방법. 아니면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실을, 자, 한 개, 두 개, 굵은 실이니까 두 개를 한 번에 끼지는 못하고 한쪽씩 실을 바늘에 이렇게 실을 끼워서, 자, 잘 보십시오. 원래 박음한 데서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느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이 부분을 자릅니다. 그러면은 밑부분도 깨끗하고 위에도 스테치 했는 게 깔끔합니다. 표시가 없이 매듭이 안 나오고. 자, 이 부분도 바느질에 실을 바늘에 끼워서 한 1cm 가량 밑쪽으로 빼버리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반대편도 여기도 묶는 거 하나, 라이터로 지지는 거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묶고
2번 정도, 위에도 이렇게 1번, 2번 정도. 자, 그리고 0. 몇 mm 두고는 자르고 라이터로 지지보는 거. 그리고 밑부분은 자, 바늘에 실을, 이 스테치 실을 끼워서 빼버리는 거. 자,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바느질이 되는 그 부분에 바느질해서 1cm 가량 다른 쪽으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은 끝입니다. 깔끔합니다. 위에도 스테치에 매듭에 했는 자국이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설명이 끝났는 것고, 이제는 이 숨구멍 작업을 하고 바디에 걸고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라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칼라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집은 상태. 자, 자세히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뒤집어서 완성된 상태고, 자, 이 부분이 뒤쪽이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원래 겉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카라를 수정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점 몇 가지. 마지막 스테치 작업을 이렇게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한 3, 4cm 가량을 매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싱으로서는 본봉 미싱으로 두꺼워서 하기가 곤란하니까는 가죽 전용 미싱으로 했는데, 매듭을 보통 일반 의류처럼 매듭을 하지 않고 영상에 설명했다시피 실을 길게 두고 양쪽으로 두고 뒤로 빼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그리고 카라 시침을 할 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먼저 해놔놓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 안 그러면 이렇게 밀려나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한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을인 만큼 또 가죽 제품,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고객님들 오시니까는 앞으로도 가죽 제품류, 양피 가죽이든 돈피 가죽이든 우피 가죽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가죽 제품 수선 가죽 영상도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